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적에 보호자 부재 시 갑작스럽게 우리 장애 자녀가 병원비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비 결제가 필요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그 치료가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비가 들어갔을 적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 자금을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공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누가 신탁 관리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빅 뉴스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바로 보여드리고 우리 것이 얼마나 큰 일에 첫발을 뗐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우리 장애인들이나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해서 24년도 11월 12일자에 국가에서 허용이 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게 있죠. 자세한 내용은 좀 들어가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하고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누가 우리 장애인 자녀나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데 그 돈이 관리가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가 굉장히 사실 부모님들 사후의 걱정인데 그거를 관리해 주는 게 뭐냐면 신탁관리인이에요. 그래서 신탁관리인 부분들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오늘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고 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미성년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부모 사후 장애 자녀의 지속 가능한 보편적 삶을 위한 자녀 케어 솔루션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다음 순서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지금 보험금 청구권 신탁 관리인이 필요할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일시금으로다가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하게 되게 되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쑥 누구한테 내려가요? 수익자한테 내려가죠. 근데 부모 사후의 사망보험금이 한 번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산의 오남용이나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수익자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나 장애인 장애인을 얘기하게 되게 되면 우리 장애 자녀들 에 대한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애 자녀들이 목돈이 생기거나 그렇게 금전이 생기게 되면 87%가 갈취나 폭행을 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금에 대한 지급이 위험한 부분들에 대한 거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미성년자나 장애인 자녀는 법적 실무적 제약으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고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긴급 자금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적에 보호자 부재 시 갑작스럽게 우리 장애 자녀가 병원비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비 결제가 필요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그 치료가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비가 들어갔을 적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 자금을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공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누가 신탁 관리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관리책의 부재예요. 개인적 후견인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그죠? 기관 등 협회 같은 데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떻게 장애인 협회 부분들에 대한 거죠.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지속적인 연락 청구가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죠. 청구가. 여러분들 그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란 이게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도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사망보험금이에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이제 부모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망보험금이 딱 나오자마자 그것이 자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수탁사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우리 수익자인 자녀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받으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폭행이나 갈취 뭐 이런 식으로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어떻게 된다? 바로 수탁사로다가 올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됐구나.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신탁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지급될 수 있도록 수탁사로 올라가는 부분들, 이게 보험금 청구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정의를 딱 내리시게 되면, 가지시게 되면 돼요. 핵심 쟁점 부분들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자금에 대한 보장, 사용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 등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뭐 생활비부터 여러 가지가 되겠죠. 안정적인 정기지급, 그럼요. 월 생활비 부분들에 대한 건 뭐 20만 원씩 50만 원씩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루틴하게 이루어진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또 재산 오염명을 입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돈을 확 가지고서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막 뺏으러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주변의 착취나 사기로부터 자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및 협회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 돈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딱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요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보면요. 자산관리가 어려운 취약 가정 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그 취약 가정 중에서 누구야? 부모, 사후에 홀로 남아져 있는 미성년자 자녀나 어떻게 장애인 자녀들이 가장 크게 사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고, 또 치매 노인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 부분들에 대한 거를 위해서 국가가 만든 거예요. 오케이. 자, 진행 절차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그림에, 제가 항상 외부에 나가서 강의할 적에 이렇게 그림을 해가지고선 보여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해보죠. 첫 번째 뭐냐 그러면 1번은 이거예요. 보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계약자, 피보험자 같은 아빠가 되든 엄마가 되든 간에 요분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담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다가 이거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그거에 맞게끔 어떻게 되냐면 보험 상담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승낙이 되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망보험금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들을 우리 자녀한테 생활비로다가 내려주고, 뭐 결혼할 때 얼마 내려주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다가 애가 급히 병원에 들어가서 큰 수술을 앞두거나 이렇게 생명이 됐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보험금 올라가 있는 거 매덕 중에서 몇 천만큼은 지급을 해줘라. 그거를 신탁관리인이 누가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다 신탁 원부에 작성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들고서 어디를 가냐 그러면 신탁사에 가가지고 이제 신탁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위탁자가 되는 거고, 수탁자는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이제 수탁사를 골라서 이제 우리가 수탁 계약을 하는 거고, 신탁 계약을 하고, 그다음 수익자는 누가 되는 거야? 수익자는 우리 딸에서 이렇게 이제 수익자도 딸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 그대로다가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3번으로 가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하게 되면 여기서 신탁 계약을 맺은 걸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보험사로 다시 와요. 보험사로 다시 와서 네 번째 뭐냐 그러면 여기에 수익권자를 변경을 시키는 거야.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 장애 딸이 되어 있다. 그럼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수익자를 아예 여기 신탁 계약을 맺었던 이쪽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 땡땡 무슨 은행, 땡땡 무슨 증권, 수탁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망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지급 시에 유고 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돈이 이렇게 바로 신탁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사로 가고 그 수탁사 간 게 어떻게 되는가? 아빠가 아까 여기에서 신탁 원부 작성해놓고 여기 가서 신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설정했었던 그 신탁 원부대로다가 이제 뭐냐면 딸한테 자금이 계속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자금이 집행이 되는 이런 순서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진행 순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순서로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탁관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이거가 시행된 이후로다가 우리 장애인 단체랑 해가지고 벌써 꽤 많이 강의를 했어요. 한 50군데가 넘게 강의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강의를 한 거죠. 우리 장애인 부모들하고 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어떻고 다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인 건 뭐냐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망보험금을 수탁사에서 내려주는데 우리 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
우리 애가 만약에 어떤 것이 일이 발생이 됐을 적에 실제로 그 돈을 우리 애가 장애인인데 수탁사에서 쑥 내려만 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나 이죠. 그거를 누군가가 내가 살아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지정해준 그것이 협회 장애인 그 중에서 장애인 동병상련이라 해서 같은 장애인 단체가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긴급상황 대응이에요. 긴급상황.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수탁사 연락하여 즉시 병원비 결제, 치료비 지출을 지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다가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 거며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장애인 자녀들도 알아요. 그래서 장애인 자녀가 바깥으로 돌다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서 수술을 하고 막 응급실에 갔을 적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 보증에 대한 사인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말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하는 부모 사망한 거에 대한 사망 보험금이 신탁사에 일단 가 있어야 되고 가 있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대신해서 청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구를 해줘서 그 부분들을 결제를 해주든지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강의할 적에 수없이 말을 해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한 신탁 관리인을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주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긴급상 대응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수탁사와 유가족 사이에 그 복잡한 서류 절차나 의사소통을 대신해서 온화한 처리를 돕는 게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일정한 부분은 수탁사에서 해줄 수가 있고요. 또 매달 생활비, 교육비의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체크하고 목적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내려갔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신탁 관리인들이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수탁사에서 제대로 내려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자산의 부당한 인출이나 오염용을 감시하며 위탁자의 유지대로다가 이행하는 걸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신탁 관리인이 사실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신 이유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K신탁은 한국자폐아 사랑협회 에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티즘에 대한 소사이티 코리아 부분들에 대한 함께해서 한국자폐아 사랑협회하고 업무 협약식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K신탁을 통해 가지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이제 해결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신탁 관리는 누가 한국자폐아 사랑협회에서 이 부분들을 함께 해주기로 한 거니까 굉장히 큰 일이 오늘 이루어진 내용이 된 겁니다. K신탁하고 한국자폐아 사랑협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사인을 했어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자폐아 사랑협회 회장님이시고요. 여기는 바로 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K신탁 역할은 만약에 말 그대로다가 전문적인 신탁 설계를 도와주리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합니다. 그 중에서 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탁사 선별하는 거예요. 수탁사 선별해서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맞춤형의 종신보험도 설계를 하지만 신탁의 설정 및 행정 절차 지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한 수탁사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다가 좀 해서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가는지 부분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수탁사 현실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에스크, 우리 한국자폐아 사랑협회 오늘 업무 협약식 맺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면 신탁 관리인으로다가 이제 저희랑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가서 수탁사랑 할 적에 거기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관리인으로서 누가 한다? 한국자폐아 사랑협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신탁 관리인으로서의 긴급 상황 시 연락 및 대응 창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안 계시더라도 누가 우리 이 협회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대 효과를 보게 되게 되면 이게 개인에게 의존하던 불확실한 미래를 기관이 관리하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부모 사회에도 자녀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형태의 그 업무 협약식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많이 바쁘고 여러 가지가 됐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처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뭐지? 그래, 나도 우리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등록장애인이 말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게 되면 24년도 말 자료만 하더라도 265만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4인 가족 곱하기 4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5160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니까 20% 정도는 다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떤 거를 해줬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해서 24년 11월 12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보장 대상 및 한도예요. 3천만 원 이상의 일반 사망 보험금에 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나 질병 특약상의 발생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일반 사망 보험금, 주계약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거. 계약 구조의 요건은 뭐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한 거. 아까 아빠가 설정되는 거 보셨죠. 경우에만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보험 계약에 대출이 없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망보험금이 1억, 2억, 10억이 잡혀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출이 껴 있으면 대출을 빼고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된다. 오케이? 수익자의 지정 범위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법정 상속인으로 해서 나오지만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뭐냐면 신탁의 수익자는 직계, 존, 비송 및 배우자로다가 딱 제한을 둬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상속인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딱 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게 누구다? 우리의 직계 존비속 중에 한 명 아니면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법적 준수 사항 부분들에 대한 상법 733조예요. 신탁업자가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권을 가짐을 명시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 이 말이 사실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풀이를 해드리게 되면 부모가 살아생전에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가지고 설정을 하죠. 그런데 부모가 사망하시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게 사망보험금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수탁사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탁사가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부모가 남겨준 부분들에서 그대로 수익자한테 내려주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부탁자인 부모가 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런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선 뭐를 한다? 보험금 청구권을 한다 그러면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24년도 11월 12일자에 발표됐던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게 뭐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장애인 미성년자 가족을 위한 다음 스텝 부분들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내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 걱정이 되시는 부모들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된가요? 저희가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라고 어떻게 진단을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탁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부분들에 대한 지급 방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느 분이 제가 어디 나가서 강의를 했더니만 자꾸 맨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게 그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거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치매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그 치매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만약에 걸리게 되게 되면 치매 걸렸을 적에 있는 치매 신탁은 어느 회사가 괜찮냐라고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라고 했더니만 그것만 알려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다 따라와서 뭐냐면 개인한테 맞춤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은행이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랬더니만 알겠다고요? 그 은행 가가지고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몇 달 뒤에 다시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왜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형수술을 했는데 성형수술이 원치 않은 거를 가지고선 다시 전태 재수술을 해달라고 전태 온 건데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되게 의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냐 그러면 처음에 가서 설계할 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왜냐하면 수탁사가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수탁사별로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덥석 어디 가가지고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만 된다면 그거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나 여러분들 손해가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신탁 구조에 대한 설계 부분들을 정말 잘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남들이 못하는 것 중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신탁 관리인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돼요? 에스카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설계를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설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안전하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큰 거를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업무 협약식 부분들까지는 올 거라고는 생각 저도 못했었는데, 처음에 이거 진행을 할 적에는. 그런데 하다 보고 강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정말 수개월 동안 여러 작업을 하고 여러 강의를 하고 그때 노력했었던 거를 우리 한국사랑자폐협회에서 회장님이라든지 임원진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우리 K신탁을 상당히 많이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K신탁에 한해서만 이 신탁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업무 협약식을 맺은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들으시면서 그래, 이거 말 그대로다가 우리 가정에도 장애인 부분들, 또 내가 건강에 안 좋아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던 부분도 그랬을 때에 이거를 해놔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다며, 여기로다 문자 상담 전화번호니까 여기에다 남겨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했어요. 정말 뜻있는 날이에요. 정말 뜻있는 날이고요. 이 신탁 관리인 부분들에 대한 지정한 거는 아마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말 진일보된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렸던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가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알게 돼서 저도 매우 기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